저는 이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립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고발하려는 것도 누군가에게 동정을 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본 것, 그날 제 눈앞에서 무너졌던 제 삶의 조각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는 마음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화려한 것도 특별한 것도 없는 그저 묵묵히 회사에 다니고 결혼한 지 9년 차가 된 중년 남자일 뿐이죠. 그런 제게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잔혹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 42, 이름은 한민준입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중견 건설사 재무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유진은 저보다 3살 어린 39살, 밝고 친절한 사람입니다. 치과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하루 종일 사람을 상대해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 유진은 주변에서 남편한테 사랑 많이 받나 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는 다르게 저는 아내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심한 성격이라서가 아니라 언제나 일에 치여서였습니다. 퇴근하면 늦은 시간, 주말엔 거의 쓰러져 잠만 잤습니다. 아내는 가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살면 사람도 말라버려. 그때마다 저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충 넘겨버렸습니다. 내일 얘기하자. 오늘은 좀 피곤해. 유진은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불만인지 체념인지 슬픔인지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무관심이 우리 관계의 시작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제 연봉이 깎였고 전셋값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전세 만기 40일 전 우리는 갑작스럽게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곳이 제가 자란 집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버지의 2층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아버지 한동수는 은퇴한 버스 기사입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가까운 듯 멀고 멀면서도 묘하게 얽힌 관계였죠. 아버지는 젊을 때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 술김에 집안을 뒤집고 가끔은 어머니와 저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묶어 평생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당분간만 아버님 집에 살자. 전세금 모이면 바로 나오자. 라고 말했지만 저는 유진에게 미안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을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선명합니다. 아내는 그때 이미 지쳐 있었어요. 저보다 훨씬. 이사 첫날 아버지는 거실에서 팔짱을 낀 채 우리를 위아래로 훑듯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잠시만 같이 지낼게요. 사정이 좀 있어서. 아버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사정은 평생 들어줬다. 며느리는 뭐라 하나? 유진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아버님. 유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아버지는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유진은 연분홍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부엌 앞에 서 있었는데 아버지는 유진이 만든 된장찌개에 감탄까지 하더군요. 짭짤하니 좋네. 너는 민준이하고는 다르구만. 유진은 잠시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그 둘의 첫 상호작용이 우리 셋의 관계를 이렇게 망가뜨릴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둘째 주쯤 되자 저는 회사 일에 파묻혀 거의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야근이 늘고 회식도 강압적으로 잡혔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쯤이면 집은 늘 조용히 불이 꺼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흰 블라우스와 검정 슬랙스를 입고 거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슬리퍼를 신고 소파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며느라기, 무릎은 괜찮아?
지난번에 계단 내려오다 삐끗했다며. 많이 좋아졌어요, 아버님. 이 장면이 처음엔 제게 아무런 감정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좀 가까워진 것 같아 마음이 놓였을 뿐이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작은 불편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질투인지 경계심인지 아니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저는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유진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브라운 가죽 장갑, 부드러운 재질의 카디건, 그리고 앞치마. 유진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라기 하나 챙겨주는 게 뭐 대수라고. 내가 있으면 집에 사람이 사는 것 같다. 그 말이 저에게는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유진은 그날 이후 집안일을 더 신경 쓰고 아버지의 약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거도 드세요. 혈압약이랑 같이 드셔야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곤 했습니다. 저는 그 부드러운 웃음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저에게 단 한 번도 저런 표정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회사가 갑자기 쉬게 되어 오전만 출근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아버지 방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니까 너 목소리 들으면 괜찮아져. 그리고 두 사람이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손잡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랑 무슨 얘기했어? 유진은 파란 후드티로 갈아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말했습니다. 그냥 힘든 얘기 좀 들었어. 아버님도 많이 외로운가 봐.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겠지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날. 비가 많이 오던 금요일. 저는 팀장과 큰 갈등 끝에 회사를 뛰쳐나오듯 나왔습니다. 술기운에 젖은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있는 곳, 아버지가 있는 곳.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세 사람의 신발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둘 다 방에 있겠지.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 방 문틈 아래서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누군가 떨리는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흐느끼는 듯한 숨. 저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스탠드빛 아래에서 아버지와 유진이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입술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짧거나 가벼운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놓치면 사라질까 두려워 온 마음을 쏟아붓힌 사람들처럼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아버지의 손은 유진의 뺨을 감싸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완전히 열자 그들의 입술이 천천히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유진은 하얀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아버지는 회색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은 충격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실린 표정. 아버지는 저를 보지 못한 채 손을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게 아니고. 유진은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오해예요, 민준 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내부에서는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두 분 편하게 사세요. 저는 내일 나갑니다.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 근처 고시원과 모텔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출근하면 멍한 상태로 컴퓨터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일주일 뒤 여동생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이제 그 둘하고 엮여 살지 마.
평생 형은 아버지 눈치 보며 살았잖아. 이제 그만 끊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정확히 읽어준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말로 할 수가 없다. 난 아버지 자격이 없었어. 평생. 저는 끝까지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에게서도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유진은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다고, 아버지가 쓰러질 뻔해 부축하다 그랬다고, 감정적으로 흔들렸을 뿐이라고. 저는 그 편지를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아버지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냉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나에게 해준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나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가장 조용한 복수입니다.